네, 어벤져 전략회의 5월 6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좀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여경 씨와 함께 어제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재판이나 이럴 때만 잠시 얼굴을 내비쳤는데 저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하기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저 모습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총선 우리가 참패의 그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희 어벤져스가 지호님과 저 마찬가지로 정말 이번 선거 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담한 모습들이 그려질 것이다. 단지 여당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 현재 보면요. 21대 국회가 끝나가는데 오로지 지금 야당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련 법안들 정말 민생 법안들 우리가 미래를 위한 법안들 전부 다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오직 특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이제 엑스포 특검까지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특검으로 시작했다가 특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민생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특검만을 외치는 저들은 결국은 192석을 가진 그 오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이 시점에서 아쉬움이 드는 게 그렇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번 선거를 지면 큰일 난다.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우리가 이 선거에 모두 똘똘 뭉치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예전 나도 그냥 여소야도 했는데 조금 해도 견디겠지라는 그런 안이함들. 그래 우리 이길 거야. 그냥 뭘 해도 우리는 그냥 이길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어떤 안이함들. 그런 안이함들이 있어 왔고 지금은 또 선거 끝나고 나니까 누구 잘못이다.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또 책임 공방을 벌이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어제가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단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3년이라는 국면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들은 똘똘 뭉치고 있는데 우리는 또 분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좀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패배의 원인을 찾겠다 하면서 누구 탓이요 하면서 이제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런 행태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똘똘 뭉쳐서 해도 될똥말똥 역부족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분열의 언어가 갈수록 그 기운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세지는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저놓고도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저놓고도 쥐들끼리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네. 집안 싸움하고 있네. 정말 한심한 집단이네. 이렇게 분이 얘기가 그렇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그나마 요번에 좀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 한 대 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을 요번에 응원했다가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찍었다가 요번에 국민의힘 안 찍은 사람들 한 10%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더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에게 어떤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더라도 서로 간에 또 반목과 질시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벤져스는 결국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앞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우리라는 거는 단지 어떤 국민의힘 대통령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중대한 국면에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추락하느냐 아니면 조금 견뎌내면서 성장하느냐 그게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바로 정치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기업들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치가 이 뒷받쳐해 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 기업들이 어려울 거거든요. 오늘 SK 최태원 회장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좀 정부가 이제는 좀 정치권이 이제 좀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시간이 지금 많이 남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모든 문제를 좀 빨리빨리 해결하고 서로 간의 어떤 감정은 조금 치유하면서 힘을 합해 나가야 되는데 참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그 우리 어벤져스 애독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그 차기 관련해 갖고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뭐 네. 원희룡 전 장관, 뭐 나경원 뭐 의원, 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뭔가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차기에 이제 정권을 재창출할 뭐 이런 사람이 정해질 거라고 좀 봅니다. 저희는 뭐 차기와 관련해 갖고 뭐 특정인에 대해서 이미 뭐 그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작금의 이제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의 그 불편한 관계가 빨리 해소됐으면 네. 한다. 뭐 이런 그 나름의 이제 우국충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저희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꼭 뭐 누구 편 드는 거 아니냐. 네. 오히려 뭐 그 확실하게 뭘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뭐 또 누구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들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네. 댓글창을 보더라도 그런데 뭐 저희는 그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어벤져스의 이제 다수의 저희들은 뭐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그 양식이 있고 네. 이 품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좀 정화하고 뭐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번 선거를 보면 제가 제일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이 보수는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요, 무슨 연수원 이런 거에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 연수원 다 팔아버리고 하면서 일체 그 뭐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요, 사실은 지방선거에 구의원, 시의원 나갈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토대를 마련해야 돼요. 지금 2년이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밖에 솔직히 남지 않았어요. 이때라도 좀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주는 저는 이런 좀 생각들을 하고 키워야 되지 않나. 남들이요 다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을 때 정말 밭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다지고 더 나무를 심는 저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MBN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질타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을 두고서 뭐 중립이 뭐냐 뭐 이렇게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니 된다. 이게 정성호 추미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주 지적을 했는데 특히 2002년 정치개혁 전만 해도 여당이나 다수당이다 보니 한국의회는 늘 있으나 마나 행정부의 신랄한 비판이었다. 이후 여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 해서 영국 등이 국회의장 당적을 갖지 않도록 한다. 요즘 너무 성질이 급해져서 아니면 팬덤 정치, 진영 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이 습관화되어 가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참 민주당 출신인 지금 김진표 의장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 말입니다. 7명이 있는데 이 7명이 지금 벌써 1년째 소환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몇 명은 지금 일단 이 소환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7명이 이 현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금 또 이번에 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7명 중에서 6명은 이번에 다시 국회 배지를 달았어요.
그래서요, 지금 1년째 뭐 서원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벌써 뭐 7번인가 통보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6번인가 7번인가? 그런데 뭐 선거 끝나고 나오겠다. 선거 끝난 지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물론 이제 회기 중에는 또 뭐 체포영장 이게 이제 본회의 그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 다 그걸 이제 방탄을 치고 그 부결을 시킬 텐데 체포동의안 그러더라도 검찰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어차피 이걸 부결시킬 텐데 우리가 체포영장 청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민주당이 그 다수의 횡포로 모든 체포영장을 다 기각시키는 거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남겨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 검찰이나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중심을 지켜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설 수가 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 야당 다수 야당의 횡포 때문에 눈치를 본다든지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이 설 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요. 요즘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 측근이나 당자를 만나서 혹시 나 대표 연임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묻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다 답을 정해놔놓고 상대방한테 더 확인받고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사실상 친윤이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소위 그동안 친윤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일선에서 다 후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9일 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이겠죠.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질문도 받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될지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